자,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한국사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만나볼 것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개화 정책과 이 개화 정책을 주도하는 개화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것이냐? 이 개화 정책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서 환호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개화 정책을 매우 싫어했고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도 존재해요. 이 개화 정책에 대해서 반발한 사람들이 어떠한 정신으로 어떠한 주장을 했는가를 이제 만나볼 것입니다. 페이지는 92페이지와 93페이지.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학습 챙기시고요. 자, 먼저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웃지 마. 자, 이 위정척사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 시작의 배경을 우선 볼게요. 일단 1860년 경부터 위정척사 운동이 점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비록 조선 정부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었지만은 천주교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고, 또한 서양 함선들이 오면서 우리에게 통상을 요구하고 전쟁이 펼쳐지고 뭐 양요 같은 거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수적인 유생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동방예의지국 조선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참 한탄스럽구나. 이런 마인드로 이제 과거에 그들이 지켰던 가치관들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한 것이죠. 자, 우리가 한국사 용어에서 기본적으로 한자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한자를 읽을 줄 알면 베스트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자를 잘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쓰는 거는 몰라도 읽을 줄만 알면은 중간 이상 가는 게 그게 힘드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한자를 네 글자가 있다면은 끊어서 읽으면은 이해가 빨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신정변,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 이모군란, 이모년에 일어난 군대의 난리. 위정척사도 마찬가지로 끊어서 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위정과 척사. 물론 말뜻은 92페이지에 있지만은 제가 PPT로 적어봤습니다. 위정, 바른 것을 지키는 겁니다. 호위, 이럴 때 위자 쓰죠. 위자, 호위 이럴 때. 자, 위정, 바른 것을 지키고, 척사, 사악한 것을 배척하고 몰아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보수적 유생들이 말하는 바른 것과 보수적 유생들이 얘기하는 사악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먼저 이들이 말하는 바른 것은 바로 성리학적 가치관, 유교적 가치관, 성리학 그 자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즉 그들이 잘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반면 그렇다면은 사악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서양의 물건, 서양의 기술, 서양의 문화, 천주교와 같은 서양의 종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정척사의 말뜻만 대충 잘 이해하셔도 얘들이 참 어떤 마인드구나를 얼추 알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위정척사 운동은 일반적으로 도표로 분석하는 게 가장 클래식합니다. 저도 배울 때 이렇게 배웠고 여러분들의 한참 선배도 이렇게 배웠고 여러분들의 선배를 가르칠 때도 이렇게 배웠어요. 또한 여러분들도 이렇게 배웁니다. 실제로 변화가 딱히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위정척사 운동을 공부하실 때 학습 포인트가 무엇이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기, 위정척사 운동이 전개되었던 시기. 두 번째는 상황, 그 시기에 조선이 겪은 상황. 바로 주장, 그 위정척사 운동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 마지막으로 인물. 그렇다면은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한 인물들은 누구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학습지에도 있으니까 굳이 막 판서를 열심히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학습지에 다 있습니다. 자, 먼저 1860년대 이 1860년대 한반도의 상황은 어떠했나? 바로 양요입니다. 병인 양요, 제너럴 샤머노,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리고 좀 시기는 살짝 안 맞지만은 71년도에 신미야용 등등등 이제 서양에서 배를 끌고 와가지고 조선아 장사하지 않을래라고 말하던 그 시점이에요. 여기에서 위정척사는 뭘 주장하냐? 우리가 서양 오랑캐랑 무역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맞서 싸우자. 통상을 반대하고 맞서 싸우자는 주전론을 펼칩니다.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인물 흥선대원군이겠죠. 흥선대원군의 대외 쇄국 정책과 이 위정척사 운동은 대체적으로 유사합니다. 이들이 흥선대원군을 많이 후원하고 지원해 줬습니다. 대표적 인물 이항로랑 기정진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학습적인 의미는 다른 시기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다만 이분들은 이 당시에 조선의 유생들 중에서 좀 나이가 많은 좀 어르신 레벨이에요. 실제로 이분들이 이거를 주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십니다. 자연사. 즉 당시에서 가장 짬이 많은 사람들, 짬바가 가장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다음 1870년대는 무엇이냐? 바로 강화도 조약이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연도는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전 의도적으로 그래요. 연도를 달달 외우는 학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연도는 딱히 말하지 않는데 제가 유일하게 언급을 한 연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1876년. 그렇죠. 강화도 조약. 그렇죠. 바로 1876년 강화도 조약입니다. 즉 1870년대 조선 상황의 화두는 무엇이냐? 강화도 조약. 즉 일본이 운용을 타고 와서 강화도 공격하고 영종도 깽판 치고 이러면서 조선아 문을 열어라. 이 상황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때가 아마 흥선대원군이었으면 싸웠을 터인데 이 당시가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는 친정식이었고 당시에 그 덕택에 통상 개화로자들이 하나둘씩 조선의 정계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우리가 문을 엽시다. 생판 처음 보는 양놈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인데 우리가 아는 그 일본인데 걔들이 뭔가 하겠습니까? 문 엽시다 이참에. 이런 주장들이 당시의 조선 정계에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다라고 나온 게 위정척사 운동이에요. 즉 최익현이라는 분.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나왔던 거는 흥선대원군을 하야시켰던 인물이고 두 번째 나왔어요. 한 번 또 나옵니다. 자, 최익현은 어떤 주장을 했냐? 바로 외양일체론입니다. 외양일체론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외놈이나 양놈이나 same 같다는 겁니다. 외놈이나 양놈이나 같다고요. 최익현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학습지에도 담았는데 교과서에는 없어요. 상당히 유명한 글인데 교과서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학습지에도 있습니다. 겁나서 화친을 요구한다면 지금 당장은 좀 숨을 돌릴 수 있겠지만은 이후 그들의 끝없는 욕심을 무엇으로 채워주겠습니까? 그들의 물건은 모두 지나치게 사치한 것과 괴상한 놀이객감들 뿐이지만은 우리의 물건은 백성들의 목숨이 걸린 것들이므로 통상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더는 지탱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나라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도식화해 볼게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적을 필요 없습니다. 최익현이 말하는 논리는 뭐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서양 혹은 일본 여기에서 조선에다가 주로 파는 것이 무엇이냐? 공산품입니다. 공업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뭐 필통, 연필 그런 느낌을 말하는 거겠죠. 옷 이런 거. 자, 공산품은 없다고 죽지 않아요. 필통 없어도 죽어요? 아니죠. 없다고 딱히 생계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파는 것, 특히 일본이 환장하는 것 무엇이냐? 바로 농산품입니다. 쌀.
쌀은 없으면 뒤집니다.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이거는. 그 사람 인생에서 중요해요. 학습적 의미가 아니고 삶에서 중요하다고요. 이 말은 뭐냐? 최익현 말대로 계속 이런 거래가 되면은 우리는 계속 쌀이 빠져나가니까 망하게 된다 라는 거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약간 예언 느낌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일반적인 가치관이 유교 꼰대들아, 성리학 꼰대들아 이런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그들의 의견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폄하하거나 위정척사 운동을 멸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은 실제로는 서양의 도적들이니 화침이 일단 이루어지면 사학이 전파되어 온 나라에 가득 찰 것입니다. 여기에 생략된 논리가 있는데 그런 겁니다. 좀 쟤들이 일본 놈들이고 우리가 아는 검은 머리에 같은 인종이지만은 쟤들이 들고 있는 것은 서양의 총이요 타고 있는 것은 서양의 배다 라는 겁니다. 즉 쟤들은 생김새는 일본이지만은 사실상 양놈이랑 큰 다를 바가 없다. 즉 외양일체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최익현의 외양일체론이었습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1880년대로 넘어갈게요. 1880년대에 한반도 우리 조선의 상황은 어땠나?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그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화 정책들, 사절단의 파견, 2차 수신사 김홍집이 들고 왔던 책 조선 책략,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조선 책략을 김홍집이 황준헌이 쓴 조선 책략을 들고 와서 누구한테 바치냐? 고종에게 바칩니다. 전하 제가 이번에 조선 책략 들고 왔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받아서 고종이 읽어보니까 무릎을 탁 칩니다. 요거구나. 정말 좋은 책이다. 여봐라, 이 책을 전국 8도에 복사해서 배부하도록 하여라. 전국 8도에 황준헌의 조선 책략이 유포됩니다. 누군가는 이걸 보고 야 좋은 글이다 했겠지만은 누군가는 이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딴 말도 안 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분개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들은 즉 두 가지, 개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한 조선 책략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주장한 사람은 이만손입니다. 만손이 형님, 이만손. 그리고 이만손이 필두로 이만손과 함께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모여서 영남 지역, 경상도 남쪽 지역을 얘기하면 경상도 그쪽 지역에 10,000명의 사람들이 상소를 올리는 영남 만인소가 등장합니다. 상소가 10,000개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상소문이 되게 큽니다. 상소문, 전하 참 정치를 이렇게 하시면 정말 곤란하지요. 좀 똑바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대충 상소를 올려요. 단 여기에 아래쪽에 이 상소에 동참하는 10,000명의 인물들의 이름이 적히는 겁니다. 정남준, 황성희, 고황철 이런 식으로 막 적히는 거예요. 여우남 이렇게 적히는 겁니다. 사람이 10,000명이에요. 길이가 어마어마한 두루마기가 나옵니다. 길이가 어지간한 채 뺨치게 두껍고 두께가 동그라미가 펼치면은 교실을 가득 메우고도 남아요. 그만큼 양이 긴데 그 중에 80%는 사람 이름이에요. 10,000명이니까 한 줄에다가 3명씩 적어도 10,000명이면 쭉입니다. 그러면 이만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만수는 말 그대로 총대를 맨 겁니다. 10,000명 중에 1명. 누군가가 10,000명을 대표해야 하지 않겠냐? 대표자를 찾다가 이만손이 대표로 나선 겁니다. 이만손은 도대체 뭐길래 대표하냐? 제가 뭐길래 총대를 매냐? 이만손의 조상이 누구냐면은 퇴계 이황이에요. 퇴계 이황 자손쯤 되면은 총대 맬만합니다. 가끔씩 조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순신의 자손들은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뭐든 간에 일단 장군이에요. 아버지 장군, 할아버지 장군, 손자 장군, 대대로 계속. 이 사람들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충성도가 쩔어요 진짜. 어느 날 역적들이 싸워서 이순신의 후손을 잡았어요. 항복을 요구합니다. 얘가 거절합니다. 얘가 조상이 누군지 알아? 이순신이야. 항복하겠냐? 목 따라, 그냥 목 따. 이런 식으로 무능할지언정 충성을 발휘하는 게 이순신의 후손들이에요. 여튼 이만선도 여담이 길었네요. 퇴계 이왕의 후손으로서 총대를 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종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족칠까요? 아닙니다. 유생들을 달래줍니다. 우쭈쭈. 아, 너네가 잘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알았어. 내가 유생들 너희들 말 다 이해해줄게. 라고 하면서 발표한 게 거기 92페이지 왼쪽에 있는 고종의 척사윤음입니다. 즉 척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자, 이후로부터 만약 다시 사교에 깊이 물들어서 자기 습성을 고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고 유인하여 깨끗한 것을 더럽히지 않겠다면 가족과 종족을 멸살하는 처벌이 또한 부득이 있을 것이다. 사교에 물들면 족치겠다라는 겁니다. 유생들의 말을 어느 정도 받아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면은 모두가 해피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상황인데 누군가가 노빠꾸 상남자 브레이크 없이 시동을 걸어요. 그게 바로 홍재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92페이지 맨 위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 옆에 글이 있는데 제가 이것도 옮겨 적어봤습니다. 자, 정말 기가 막힌 노빠꾸 상남자입니다. 읽어볼게요. 전학기에서 즉위하신 이래로 어느 하루라도 위정척사의 명령을 전하가 내린 적이 있습니까? 전하가 언제 사악의 무리들을 잡아다가 처단한 적이 있습니까? 온 나라의 백성들이 집집마다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전하도 안 될 겁니다. 전하가 이처럼 척사윤음이라는 전에 없던 조치를 취하고도 전하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전하가 학문을 일삼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아는 것이 없고 마음은 사사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무사 안일에 빠져가지고 남이 말하는 하찮은 상소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에 권하는 거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진짜 상남자예요. 진짜로 그냥 대놓고 왕을 깐 겁니다. 상소로. 저거는 그냥 진짜 나 죽여라 새끼야 이런 느낌이에요 거의. 죄송합니다. 자, 여튼 정말 무리수 그 자체, 상남자 노빠꾸 그 자체입니다. 이거를 고종이 보고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원래 일반적으로 상소를 올릴 때는 기본적으로 죽이진 않아요. 아무리 휘려 갈겨도 그냥 귀양이에요. 어지간하면 뭐 왔답니다. 이거는 너무 정도가 지나쳤어요. 그래서 홍제학을 잡아다가 고종이 사지를 찢어버립니다. 능지처참. 차명으로 죽여버리고 그때부터는 위정척사의 위도 꺼내면은 바로 귀양입니다. 얄짤 없어요. 철저하게 위정척사를 짓밟아요. 눈치가 있으니까 애들도 가만히 몸을 사립니다. 조용조용히. 이들은 나중에 1890년대 일본이 침략을 강화하고 을미사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을미사변 등등 이런 일본의 침략이 강해지고 우리가 항일 의병으로 일본에 저항할 때 유생 의병장들이 의병을 모아서 이제 일본과 맞서 싸울 때 위정척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들을 이끕니다. 즉 의병 활동에 나름대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정척사였습니다. 역시 핵심은 여기 있는 표를 잘 이해하시는 게 학습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은 이제 오늘의 메인 이벤트 중 하나인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 말 그대로 이모년에 일어난 군대의 난리. 자, 이모군란이 어떤 배경 속에서 등장을 했는가를 먼저 살펴봅시다. 그 당시의 전반적인 한반도의 상황을 보자면은 일단
조일 무역 규칙으로 이제 쌀과 곡식들이 일본으로 무제한적으로 유출이 되면서 쌀값이 올라가면서 쌀을 구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매우 불만이 커집니다. 또한 원래 세도 정치라는 게 순조, 헌종, 철종의 3대 60년인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게 고종 시기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나중에 명성황후, 민비의 친척들이 조선 정계를 장악하면서 이들이 안동 김씨가 했던 그 지랄 그대로 합니다. 나라를 그냥 통째로 말하는 거예요. 부패, 부정부패, 매관 매직. 탄원이 영민 씨한테 뇌물을 바친 사람들은 백성들을 쥐어짭니다. 이러면서 계속 백성들의 불만이 심해지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뭘 하냐? 결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돈입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 백성들의 세금이 올라갑니다. 세금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올라가면 빡치죠.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선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이모군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군대의 문제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신식군대 별기군, 이게 만들어지고 모든 관심이 별기군에 쏠리고 구식군대는 오군영에서 이영으로 짜그라들면서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길바닥에 내앉고 모든 예산 배치에서 이영보다는 별기군이 좀 더 우대받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월급도 안 줘요. 13개월간 월급이 밀립니다. 요러고서 생활한 게 신기해요. 직업 군인이에요. 직업이 군인이야. 근데 군인인데 월급을 안 줘. 생계 유지가 정말 신기할 지경이에요. 나중에 고종이 보고서를 받아요. 전하 지금 99인들이 13개월간 월급을 못 받아서 난리래요. 고종이 신기합니다. 야 13개월간 안 받은 애들이 폭동을 안 일으키려? 야 대단하다. 얘들이 전혀 반란이 없었어? 야 대단한데? 얘들 충성심이 쩔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기특하다 그래요. 조선을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하다 이러면서. 여튼 13개월간 월급을 못 받은 애들이 담당 관리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 13개월 너무 에바 아닙니까? 좀 주셔야죠. 하도 뭐라고 하니까 알았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돈이 없고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세금 운송선이 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일단 나눠줄게. 한 달치를 먼저 줄 테니까 이걸로 일단 살아봐. 알겠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빡치지만은 어쩌겠어요. 알았습니다. 한 달 꼭 주셔야 됩니다. 하고 돌아와요. 이윽고 세금 운송선이 들어오고 이제 90군데를 모아가지고 자 이제 월급 줄게요. 다 모여보세요. 그래서 월급을 줍니다. 마대자루에 쌀을 채워서 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군인들이 야 신난다 이러면서 마대자루를 여는데 자 마대자루가 있어요. 여기가 쌀입니다. 그런데 조금 파보니까 쿵작작 사쿠라요. 사쿠라네? 뭐야 이거? 쌀을 파보니까 아래에 겨, 모래, 뭐 담배꽃 그건 아니겠다. 어쨌간에 이렇게 쓰레기를 가득 담아놨어요. 밑장을 뺀 겁니다. 그 자리에서 얘들이 빡치죠. 월급도 안 주는데 장난질을 쳐? 그 자리에서 열받아가지고 창고지기 좁힌 다음에 가자 이러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모군란인 겁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의 전개 과정의 첫 번째가 99군인들의 직접적인 분노가 있어요. 이들이 이제 분노해서 가자 다 족치자 이러면서 당시에 탐관오리 고관들 고위 관리들 걔들은 탐관오리 나발이고 관리는 다 싫은 겁니다. 고위 관리들의 저택을 습격하고 죽이고 그들이 가장 싫어했던 별기군 공격해가지고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을 살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일본 공사관을 불태워요. 점점 판이 커지는 느낌인데 이 판이 더 커집니다. 당시에 한양에서 굶주린 채 찌그러져 사는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에 분노해서
함께하자 우리도 이러면서 도시의 빈민들이 대거 합류해서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이들이 심지어 궁궐을 습격해요. 궁궐을 습격해서 고위 관리들을 살해하고 이 와중에서 왕비도 사라집니다. 나중에 명성황후, 민비도 사라집니다. 실종돼요. 판이 커지니까 어쩌겠습니까? 결국 왕실의 가장 어르신 흥선대원군에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고종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정치의 전면으로 다시 재집권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뭘 하냐? 자, 여러분들이 보통 게임은 롤을 많이 할 테지만은 온라인 RPG를 많이 안 할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RPG의 서버가 막 지나갑니다. 서버가 흘러가는데 어느 순간 버그가 발생해요. 어느 순간 캐릭터 평타가 4배가 또 4배가 경험치가 5배야. 오씨 개꿀. 신났습니다. 버그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를 알아챈 게임사 어떻게 할까요? 고쳐야죠. 어떻게 고칠까요? 어떤 과정으로? 총기를 다시 뒤진 다음에 일단 먼저 가장 먼저 하는 건 이거예요. 서버 점검. 멈추죠. 멈춘 다음에 뭘 하냐? 일단 얘들을 다 족치는 건데 그 전 버그 이전으로 상태를 돌립니다. 롤백, 백서. 이 얘기를 왜 하냐? 흥선대원군한테는 이게 개화정책이에요. 걔한테는 개화정책이 버그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주장하는 거는 개화정책 이전에 자기가 있던 클린한 시절의 조선 이걸 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통리기부함은 결국은 다 없애버리고 과거의 클린 조선 그 자체로 돌리는 겁니다. 또한 실종됐던 자기 며느리 민비의 장례식도 치러요. 안 죽었지만은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러요. 근데 이때 갑자기 바다 건너에서 누가 오냐? 청나라 군대가 옵니다. 갑자기. 영문을 몰라요. 지금도 얘네를 누가 불렀냐가 좀 갈립니다. 민비냐, 영선사 애들이냐, 아니면은 뭐 고종이냐, 민씨 일파냐 말이 되게 갈려요. 근데 어쨌든 옵니다. 흥선대원군은 얘들이 왜 온지 몰라요. 왜 온지 몰랐지만은 왔으니까 인사는 해야 돼. 가서 오셨습니까? 인사를 합니다. 너무 방심해요. 흥선대원군 혼자 갑니다. 인사를 하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그냥 납치합니다. 청나라로. 그냥 가자 이러면서 끌고 가고 구심점을 잃은 반란 군대를 이제 청나라 군대가 진압하면서 이 군란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전개 과정은 상당히 간단해요. 과정에서 뭔가 사실이 복잡하지 않고 이해도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임오군란은 뭐가 중요하냐? 과정보다는 다음에 나온 결과입니다. 결과가 정말 매우 많이 심각하게 중요합니다. 과정보다 훨씬. 자, 일단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군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깨에 힘들어가요. 야, 조선아, 너네 우리 아니었으면 어찌할 뻔했냐. 우리가 니네 살렸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러면서 청의 간섭이 점점 세집니다. 정치공은 마젠창, 중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교공은 멜렌도르프, 독일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파견해서 조선이 조선 마음대로 정치랑 외교를 하지 않고 청나라의 입맛에 맞게 정치랑 외교를 하게끔 고문을 파견해서 마음대로 뒤에서 조장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경제 침략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겁나 긴 이름의 조약을 맺어요. 이 조약의 디테일한 내용은 기말고사 시험범이에요. 지금은 그냥 이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해가지고 청나라가 경제 침략 강화했구나 정도로 그 정도로 이해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거 바로 조선과 일본의 재물 포조약입니다. 뭐 당연히 다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자, 어찌됐든 간에 임오군란으로 일본 공사관이 홀라당 불타고 일본 교관이 죽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피해를 봤으니까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뭘 요구하냐? 자, 임오군란 누가 일으켰어요? 임오군란 일으킨 사람들 99인데
어느 나라의 군대입니까? 조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야, 니들 군대가 우리 공사관을 홀라당 불켰는데 우리가 니네를 뭘 믿고 경비를 맡기냐? 못 믿겠다. 우리 공사관 우리가 알아서 지킬게. 그리하여 공사관의 경비 명목으로 일본 군대가 주둔합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 여기 있는 경비 명령이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갑신정변의 기복균을 도와주게 됩니다. 또한 그 다음에 배울 동학농민운동에서 이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일본 군대가 들어올 때 얘들이 어떻게 들어오냐? 야, 동학교도들이 우리 공사관 또 태울지 모르니까 우리가 파견할게. 이런 식으로 명분을 들어가면서 제물포 조약을 근거로 들어가지고 일본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학습 포인트가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다음, 이게 제물포 조약의 내용입니다. 93페이지 왼쪽에도 있고요. 1조와 수조는 그러려니 5조가 일본 공사관의 군사 약관을 두어 경비를 소개한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넘어갑시다. 오늘의 마지막 93페이지 아래 세로로 보는 역사입니다.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은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니까 뒤에 계신 분들 책에 93페이지 아래에 있으니까 같이 봅시다. 자, 여기 자료 1번이 김홍집이 들고 왔던 황준헌의 조선 책략입니다. 포인트는 아래에 있어요. 자,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결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한답니다. 즉,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중국, 일본, 미국과 친해지자. 중국, 일본 친하니까 어디만 남냐? 미국.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로 2번 우리의 만손형님이 총대했던 영남만해소입니다. 여기에서 기역과 니은을 한번 봅시다. 기역입니다. 기역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데 공연히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그들이 채무를 요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알아차려가지고 어려운 청을 하거나 과도한 경을 떠맡긴다면 장차 이에 어떻게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일어날 겁니까? 자, 기역은 어느 나라일까요? 기역은 바로 미국입니다. 본래 근본도 없는 나라를 괜히 불러왔다가 걔네가 야 반가워 돈 내놔 이러면 어떡하려고 라는 게 영남 만인수의 제기예요. 그렇다면 니은은 본래 우리와 혐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공연히 남의 말만 듣고 틈이 생기면은 우리의 위신이 깎이고 만약에 이를 구실로 침략해 온다면 장차 이를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니은은 어느 나라일까요? 그렇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랑 우리가 원래 싸우는 사이가 아닌데 우리가 러시아 막자 이질하다가 진짜 오면 어쩔 건데? 라고 경계를 하고 있어요.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나름대로 합당하고 나름대로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이 계속 말하지만은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걔들도. 여튼 이게 기역은 미국, 니은은 러시아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은 앞서 배웠던 개화파의 분열 이후에 조선 정부는 온건 개화파의 입장, 동도서기의 입장에서 개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급진개화파는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인생을 건 한방, 즉 정변을 계획합니다. 그 정변, 우리는 다음 시간에 갑신정변으로 만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